엄마, 조심히 가. 이따 퇴근하고 일찍 들어갈게. 밝게 웃는 은행원의 인사를 듣는 순간 백만장자 박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인사를 받으며 미소 짓고 나가던 여인은 박 회장의 전철을 너무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아니,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25년 전, 이제는 혼자 살고 싶다며 차갑게 등을 돌리고 떠난 그 사람. 그녀는 바로 그날 백화점 붕괴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녀는 인생에서 박 회장을 지워버린 채 살고 있는 걸까요? 이미 다른 가정의 사람이 된 건지, 그래서 다 큰 은행원 딸이 있는 건지, 박 회장은 전처가 살아있다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숨이 턱 막혀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엇갈린 25년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천사연 오디오북입니다. 천사연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평생 쓸 복이 채워지고 남은 인생 날마다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기적같이 흘러온 인연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박강호 회장은 저택 거실의 차가운 검은 대리석 식탁에 홀로 앉았습니다. 거대한 식탁의 냉기는 의자 등받이를 타고 올라와 등을 바싹 굳게 만들었어요. 그는 오래된 서류 한 뭉치를 멍하니 펼쳐놓고도 첫 장에서 한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서류 옆에는 주인을 잃은 낡은 물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물건을 보는 순간마다 강호의 손끝은 닿을 듯 말 듯 공중에서 자꾸 멈췄지요. 회장님, 벌써 새벽 3시입니다. 생강차를 새로 끓여왔으니 한 잔 드세요. 가정부 정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내밀었죠. 정여사, 이 넓은 집이 꼭 빈 껍데기처럼 느껴져서 도무지 잠이 안 오네. 며칠째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니 제가 다 속상합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빗소리 같은 게 귓가에 들러붙어 숨이 막히는 듯 하네. 회장님, 오늘은 약이라도 꼭 드셔야 합니다. 손이 계속 떨리십니다. 강호는 갈라진 목소리로 서류의 거친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떨었죠. 이 종이를 붙잡고 있는 내 손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지 모르겠네. 정 여사는 강호가 한 글자도 읽지 못한 채 같은 줄만 바라보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회장님께서 너무 오래 스스로를 몰아붙이셨습니다.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 쉬면 더 무너지는 것도 있더군. 그는 고독한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는 마치 강호의 뒤늦은 참외처럼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강호는 금고에서 꺼낸 막대한 자산 목록을 허망한 눈으로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이 적힌 종이 뭉치는 그에게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었죠. 이렇게 많은 걸 쌓아도 내 안이 비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려. 회장님, 오늘은 조금이라도 드시고 누우셔야 합니다. 더 버티시면 큰일 납니다. 몸이 먼저 꺾이든 말든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게 더 두렵네. 그는 자산 목록을 거칠게 구겨 바닥으로 던지며 고개를 힘껏 저어 보였습니다. 서재 벽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훈장들이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호는 아내의 위패가 모셔진 사찰 법당을 조용히 방문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자 법당의 서늘한 기운이 뼈마디를 찔렀습니다. 그는 향을 피우며 가족의 넋을 간절하게 기렸어요. 25년 전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는 눈물이 툭 떨어졌죠. 명수가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하지 말고
그곳에서라도 행복해라. 법당 밖에서 들려오는 다른 부부의 웃음소리가 강호의 심장을 후볐었죠. 여보, 저기 가서 사진 찍자. 꽃이 너무 예쁘다. 그러게, 선선하고 날씨도 참 좋다. 행복해하는 부부의 대화에 강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서둘러 검은색 세단으로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장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기다리고 있던 김비서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강호는 차창에 비친 자신을 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죠. 내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새는 동안 아내는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까. 서재로 돌아온 그는 이혼 당일 명숙이 남겼던 마지막 약속을 상기했습니다. 책상 깊숙한 서랍을 열어 낡은 쪽지 한 장을 꺼냈어요. 언젠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오면 그 은행에서 약속 없이 만나자던 명숙의 친필이 선명했습니다. 참 감정이 고운 사람이었죠. 사고 직후 강호는 아내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해 절망했었습니다. 먼지 쌓인 신문 스크랩을 꺼내며 참혹했던 그날의 지옥을 떠올렸어요. 김비서, 명숙이가 생존자 명단에 없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었단 말인가. 당시 병원 측 통보로는 실종자 대다수가 현장에서 사망 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당신들을 놓쳐버렸구려. 회장님, 그때는 현장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긴박했었습니다. 강호는 병원의 냉정한 통보서를 다시 읽으며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했었죠. 심장을 쥐어짜는 압박감에 그는 책상 모서리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강호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며 비장하게 일어섰습니다. 김비서, 25년 전 약속했던 그 은행으로 지금 당장 가야겠네. 회장님, 지금 몸 상태로 외출하시는 것은 무리입니다. 게다가 비가 무섭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늦기 전에 가야겠네. 회장님, 그래도 죽더라도 그곳에서 죽을 것이니 아무 말 말아주게나. 알겠습니다. 앞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비서가 나가자 그의 가슴은 명숙에게 처음 사랑을 고백하던 날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명숙아, 나도 같은 곳에서 따라가겠소. 나를 조금만 더 기다려주구려. 일어나려는 순간 강호가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식탁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였던 찻잔이 떨어지며 깨져버렸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진한 찬물 위로 강호의 거칠고 위태로운 신음 섞인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는 벽면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바들거리는 손을 뻗었었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재 밖에서 대기하던 김비서가 불길한 소리에 놀라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서 숨을 못 쉬겠네. 강호의 목소리는 이미 끊어질 듯 가늘었으며 의식은 자꾸만 저 먼 곳으로 멀어졌었죠.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구급차를 불렀으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강호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벽에 걸린 명숙의 사진을 끝까지 바라보았죠. 명숙아, 아직은 안 돼. 그곳에 가서 만나야 해. 절대로 눈을 감지 않을 것이야. 그는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몸은 자꾸만 아래로 꺼졌습니다. 비상벨에 닿지 못한 그의 손가락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힘없이 긁으며 멈췄었죠. 비서는 강호를 등에 업고 빗길을 뚫으며 정원에 대기 중인 구급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구급대원분들, 어서 산소호흡기를 준비해 주세요.
강호의 고개는 힘없이 꺾였지만 쪽지를 쥔 손가락에는 마지막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강호의 맥박 수치가 급격하게 요동치며 경보음이 울렸죠.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눈을 떠보세요. 여기서 정신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구급대원이 강호의 가슴을 압박하며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어요. 요란하게 울리는 기계음이 위태로운 생명의 순간을 알리며 긴박함을 더했습니다. 심박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호는 고통의 바다를 헤매면서도 명숙과의 마지막 약속을 붙잡으려 발버둥 쳤었죠. 한편 병원 응급실 밖 복도에서 사촌 용식이 비서의 앞을 험악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김 비서, 회장님께서 절이 되셨는데 자네가 지금 무슨 낯으로 여길 오나? 강용식 상무는 당황한 비서의 코앞에 두툼한 종이 뭉치를 위협적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을 위한 긴급 위임장이니 당장 여기에 도장을 찍고 서명하게. 상무님, 회장님의 의중도 모른 채 이런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건가? 회장님이 잘못되면 자네가 다 책임질 텐가? 하지만 서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용식은 비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당장 도장을 찍으라고 소리를 질렀었죠. 시간이 없단 말이야. 회장님 유고 시를 대비한 사전 대리인 위임장일 뿐이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회장님의 개인 인감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네가 지금 영웅이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이건 우리 가문의 일이야. 빠져. 상무님,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드려야 하겠습니까?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라. 어서 찍어. 이게 회장님을 돕는 길이야. 상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 자식이 정말 미쳤나? 내가 지금 회장님을 위해 병원비를 결제하려는 거라고. 병원비는 제가 법인카드로 처리를 마쳤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식은 계획이 어긋나자 얼굴을 붉히며 비서의 멱살을 잡을 듯이 험악하게 굴었죠. 말대꾸하지 말고 당장 도장 찍어. 이건 유 원장을 대신할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김 비서는 용식의 집요한 압박과 긴박한 상황에 못 이겨 결국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위임장을 확보한 용식의 입가에는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회장님 명의의 위임 서류를 내밀며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회장님 대리인이다. 외부 면회 전부 막아. 용식은 비서를 병실 밖으로 내쫓으며 승리감에 취한 듯 거만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이나 강호는 고요한 숲속처럼 잠들었습니다. 김 비서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적으로 강호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강호는 문틈 너머로 누군가와 은밀히 통화하는 용식을 보았습니다. 강호는 얼핏 들리는 목소리로 재산 분할에 관한 통화임을 확신했어요.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영감님만 조용히 가주시면 모든 게 제 손에 들어와요. 상무님, 박 회장님의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면회를 허용해야 할까요? 내가 대리인이라고 했지. 변호사든 누구든 지금은 들이지 마. 강호는 배신감에 몸을 떨면서도 들키지 않기 위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나를 벌써 죽은 사람 취급하는구나. 용식아, 내 죄를 어찌 갚으려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용식을 향한 분노를 차갑게 식혔죠. 병실로 들어온 담당 의사는 강호의 상태를 살피며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 내가 꼭 가야 할 곳이 있네. 하루만이라도 더 버티게 해줄 수 없겠나? 지금 상태에서 퇴원은 무리입니다.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위험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렵고 무섭다네. 회장님의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의학적으로 그 무엇으로도 나은 상황으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내 마지막 부탁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저승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다네. 정말 고집이 세시군요. 하지만 퇴원을 감행하시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께 있습니다. 상관없네. 내 생명이 위태롭다는 건 나도 아네. 그러니 제발 길을 열어주게나. 의사가 나간 뒤 강호는 용식 몰래 퇴원 수속을 진행했습니다. 강호는 평소 입던 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아닌 그때 그 시절 코트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명숙과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은행 지점의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VIP 지점장실이 아닌 딱딱한 로비 의자에 기대 앉아 강호는 명숙과의 추억을 떠올렸죠. 우리 가장 행복한 순간에 약속 없이 여기서 우연히 만나기로 했었지, 명수가. 강호는 번호표를 뽑는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를 들으며 추억했습니다. 창구 앞 복잡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명숙과 적금을 부었던 자리를 찾았었죠. 낡은 기둥 옆 그 자리는 세월이 흘렀어도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안쪽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그의 귓가를 쉴 새 없이 때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강호의 긴장된 심장 박동 소리와 겹치며 묘하게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열리는 자동문 틈으로 찬 바람이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강호는 손끝이 차가워질수록 쪽지를 더 세게 쥐었어요. 당신도 분명 이 소리를 들으며 나를 하염없이 기다렸겠지. 강호는 쪽지에 배어있는 명숙의 향기를 그리워하며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여기서 조르시면 안 됩니다. 번호표는 뽑으셨나요? 지나가던 청원 경찰이 남루한 차림의 강호를 보며 퉁명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잠시 생각에 잠겼었군. 번호표는 아까 잘 챙겨두었네. 사람들이 많으니 차례가 오면 바로 가셔야 해요. 여기서 계속 눈 감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알겠네. 내 차례가 오면 바로 일어날 터이니 걱정하지 말게나. 그런데 어르신,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괜찮네. 그저 마음이 조금 급해서 그런 것이라네. 강호는 젊은 직원의 무례함에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정문으로 눈을 돌렸죠. 시간이 흐를수록 은행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강호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약속 장소를 지키는 것만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 믿었습니다. 강호는 낡은 코트 주머니를 꽉 쥐며 명숙과의 재회를 가슴 깊이 소망했었지요. 그의 가슴은 또다시 25년 전 처음 사랑을 고백하던 날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50번 고객님, 50번 고객님, 50번 고객님 안 계신가요? 소리치는 창구 직원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업무를 마치고 일어나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의 뒷모습은 25년 전 기억 속의 아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여인의 가방 옆으로 비죽 빠져나온 파란색 적금 통장이 강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통장의 표지는 25년 전 강호가 직접 골라주었던 것과 똑같은 색이었죠. 자네 말 좀 묻겠네.
혹시 저 여인의 파란색 통장을 보았나? 강호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물음을 던졌죠. 아, 저분이요? 맨날 저 통장만 들고 오셔서 이 근처에선 아주 유명하세요. 파란색 통장, 저 여인이 유명할 정도로 자주 온단 말인가?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시죠. 청년의 대답에 강호는 심장이 터질 듯한 압박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차오르는 숨을 견디지 못하고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죠. 파란색 통장의 여인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여인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계속되자 그의 무릎은 힘없이 꺾여 바닥에 닿았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여기에요. 빨리요. 안 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 명숙이야. 명숙이가 맞을 거야. 강호는 벽을 짚으며 일어서려 했으나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며 다시 쓰러졌죠. 고객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 여기 조금만 더 앉아보세요. 그 여인을 잡아야 하네. 그 여인이 나온다면 제발 잡아주게. 청원 경찰이 달려와 강호를 부축했지만 도저히 힘이 풀려 제대로 설 수 없었어요. 여인이 화장실을 나온 순간 창구 안쪽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 퇴근하고 일찍 들어갈게. 은행원 지은이 창구 너머로 손을 크게 흔들며 명쾌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호는 환청을 들은 듯 굳어버렸죠. 엄마라고? 저 아이가 지금 저 여인한테 엄마라고 부른 것인가? 여인이 뒤를 돌아 지은을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짓자 강호는 비로소 확신했죠. 그 여인의 얼굴은 명숙이와 똑같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강호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하며 아내의 생존 사실에 온몸을 파르르 떨었죠. 살아있었다니, 명숙이가 살아있었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호는 망연히 멀어져가는 여인을 전처 명숙이로 확신했습니다. 동시에 거친 숨을 깊이 몰아쉬었죠. 지은은 손님들의 웅성거림에 당황하여 창구 밖으로 급히 뛰어나왔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혹시 제 목소리가 너무 컸나요? 그래서 놀라신 건가요? 지은이 강호의 어깨를 조심스레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음을 건넸었죠. 강호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명숙이의 딸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잠시 어지러워서 그랬습니다.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입술이 너무 파라세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강호는 지은의 부축을 받으며 VIP 상담실로 자리를 조심스럽게 옮겼었지요. 손이 떨렸지만 눈도 마주치기 힘들었습니다. 이미 번듯한 딸아이를 키우고 잘 살고 있는 명숙이를 떠올리니 알 수 없는 감정에 숨이 차올랐습니다. 고객님, 따뜻한 물 좀 드릴까요? 아니면 시원한 음료가 더 좋으실까요? 고맙지만 괜찮네. 혹시 자네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지은이 내미는 종이컵을 받으며 강호는 그녀의 명찰을 살폈었습니다. 네, 저는 5번 창구 담당하는 은행원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강호는 김지은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수만 번 되뇌며 입술을 깨물었었죠. 해맑게 말하는 지은의 얼굴을 보는데 눈 밑의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은 양 실례가 안 된다면 자네 눈 밑에 있는 그 점에 대해 물어도 되겠나? 아, 이 점이요? 이거 저희 아빠랑 똑같은 점이래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엄마한테 전해 들었어요.
지은의 해맑은 대답에 강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명숙은 여지껏 남편 없이 홀로 이 아이를 키운 것인가 가슴 아팠습니다. 지은의 손가락 끈 모양도 자세히 보니 명숙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자네 손마디가 참 곱구려, 참 아름답고 단정해. 어머, 엄마도 저랑 손이 똑같이 생겼다고 항상 신기해 하셨거든요. 자네 어머니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시는가? 평소에도 자주 오시는지? 네, 저희 집이 이 근처예요. 엄마는 매일 이 은행에 출근 도장을 찍으시죠.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할 때마다 강호의 심장은 더욱 아파왔어요.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담실 탁자를 짚으며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방금 나간 그 여인이 혹시 자네의 어머니가 맞으신가? 어머,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네, 방금 나간 분이 저희 엄마 맞아요. 지은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저 인상이 좋으셔서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갔는데 정말 미인이시군. 진짜요? 우리 엄마가 젊었을 때는 정말 더 예쁘셨다고 다들 그러세요. 지은이 자신의 휴대폰 배경화면을 보여주며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명숙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네, 아주 미인이네. 정말 아름다우시구나. 강호는 사진 속 명숙의 손등에 선명하게 남은 화상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흉터는 25년 전 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그녀가 입었을 고통의 증거였죠. 손등의 상처가 참 깊어 보이는데 어떤 흉터인지 물어도 되겠나? 네, 예전에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때 생긴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신가? 아픈 데는 없으시고? 그럼요. 연세에 비해서 아주 건강하셔요. 그런데 혹시 저희 엄마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아, 나는 이상한 사람은 아닐세. 이 은행의 VIP이니까 수상하면 조회를 해봐도 좋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객님, 여기서 편하게 안정 취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저기 지은 씨, 내 뭐 좀 물어도 되겠나? 네, 고객님,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까 그 파란색 통장 말이지. 어머니께서 통장에 대해 평소에 애착이 있으신 건가? 네. 엄마는 저 통장이 목숨보다 귀한 거라고 항상 갖고 다니셔요. 강호의 동공이 마치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지은 씨,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때 일을 기억하시나? 지은은 엄마가 간직해온 낡은 유품 상자 이야기를 꺼내며 목소리를 낮췄었죠. 아, 사실 엄마가 25년 전 사고로 기억을 다 잃으셨어요. 가슴 아프지만 저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강호는 명숙이 사망 처리되었다는 병원의 통보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아니야, 병원에서는 분명히 생존자가 없다고 했다네. 네, 어떤 사고인지 아시는 건가요? 아마도 내가 아는 여인일 듯 싶어서 자꾸 물었네. 조금 더 얘기해 주겠나? 25년 전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걸세. 정말인가요? 엄마는 기억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이 은행 이름만은 절대로 잊지 않으셨대요. 허허,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이 은행을 찾아오셨다니 믿기지 않는구려. 누군가를 여기서 꼭 기다려야 한다고 하셔서 제가 일부러 여기 취업했거든요. 지은의 말에 강호는 헤어지며 했던 약속을 명숙이 지켰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강호는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은 강호의 반응이 이상하면서도 왠지 모를 친밀감에 마음이 자꾸 쓰였죠.
지은 씨, 정말 미안하지만 어머니의 그 통장을 내가 직접 볼 수 있겠는가? 그건 제 것도 아니고 엄마 거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어쩌죠? 잠시 확인만 하면 되네. 내 신분은 확실하네. 강호가 간절하게 부탁하자 지은은 망설이다 파일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었죠. 엄마가 혹시 잃어버릴까봐 제가 복사해 둔 게 있어요. 이거라도 보실래요? 강호는 사본을 건네받아 통장 개설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죠. 통장 개설일은 바로 25년 전 두 사람이 이혼 서류를 접수했던 날이었죠.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어. 강호는 통장 사본에 적힌 숫자들을 보며 명숙의 눈물겨운 사투를 짐작했습니다. 명숙아, 당신은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나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네, 정말 저희 엄마를 아시는 건가요? 지은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죠. 지은 씨, 나를 한 번만 믿어주게. 내가 자네와 어머니를 꼭 지켜주겠네. 고객님이 저희를 지켜주신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강호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지금 이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했죠. 잠시만 더 곁에 있어 주렴.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거란다. 지은의 눈이 동그래지며 당황한 순간 익숙한 음성이 로비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봐요. 박 회장님이 여기 계신 거 다 아니까 당장 문 열지 못하겠나? 저기요, 손님.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청원 경찰이 용식을 막아섰지만 그는 위임장을 흔들며 막무가내로 밀고 왔죠. 이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이라고. 혈육이든 뭐든 영업 방해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용식은 청원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담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잠시만 문을 잠가줄 수 있겠나? 내가 조용히 쉬고 싶네. 지은은 영문을 모른 채 강호의 단호한 부탁에 서둘러 문을 잠갔었습니다. 회장님, 거기 계신 거 다 압니다. 당장 나와서 저랑 같이 병원으로 가시죠. 용식은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탐욕스러운 본색을 감추지 않았었지요. 상담실 밖에서 용식과 직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은행 안은 난장판이 되었죠. 강호는 이미 예상한 듯 이 폭풍이 지나가길 묵묵히 기다렸어요. 걱정하지 말게. 저자는 내 재산을 노리는 것뿐이니 가만히 있게. 강호는 지은의 떨리는 어깨를 다독이며 용식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었죠. 박강호, 죽기 전에 제정신이 돌아왔으면 곱게 나와서 위임장에 서명이나 해. 용식은 상담실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마침내 안으로 난입하려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강호에겐 중요하지 않았죠. 강호는 지은이 건네준 통장 사본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아래에 작게 적힌 친필 메모를 떨리는 눈으로 읽었습니다. 강호 씨, 꼭 성공하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혼뿐이라 미안해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 문구가 그의 심장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분명 명숙은 강호가 필요 없다며 혼자 살고 싶다며 이혼하자고 했었습니다. 이 필체는 틀림없이 명숙이가 맞는데 이게 무슨... 그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흐느끼며 어깨를 힘껏 떨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메모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신 건가요? 분명 나한테 적은 메모일세. 박강호란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네. 지은은 강호의 이름을 듣는 순간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힘없이 놓치고 말았죠. 박강호 엄마가 매일 밤 벽을 보며 눈물로 부르시던 그 이름이 맞아요. 그래,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아직도 나를 그리워하는 건가? 분명 기억을 모두 잃었다더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박강호 그 이름을 애타게 그리워하세요. 혹시 자네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아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강호는 지은의 오른쪽 눈 밑점을 어루만지며 마침내 뜨거운 오열을 터뜨렸죠. 설마, 이 점이 나와 같은 이유가 설마? 지은도 강호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혈육의 정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 전에 나는 명숙이가 사망했다고 들었다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명숙이가 살아있는데 내 딸까지 낳아서 혼자 살아왔단 말인가.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를 찾지 못한 죄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강호의 눈앞으로 25년 전에 참혹했던 그날이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혼 신고를 마친 강호는 차갑게 명숙을 은행 정문 앞에 내려주었었습니다. 강호 씨, 부디 건강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악수 한 번만 할까요? 이미 도장은 찍혔잖아. 내가 필요 없다고 한 건 당신이야.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기에 후회 없어. 그래요. 그동안 행복했어요. 더 이상 지난 말은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성공만을 위해 앞만 보고 갈 거야. 괜찮은 거죠?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와서 왜 걱정을 하는 거야? 혼자 살고 싶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는 냉정하게 차 문을 닫고 떠났고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 몰랐었죠. 몇 시간 뒤 텔레비전에서 백화점 붕괴 뉴스가 나올 때만 해도 남의 일이었어요. 사고 현장이 명숙이가 가겠다고 했던 그 은행 옆이라니 말도 안 돼. 강호는 비명을 지르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먼지 가득한 현장으로 달려갔죠. 자욱한 분진과 비명소리가 가득한 그곳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구조대원 양반, 내 아내가 저기 갇혔어요. 제발 내 아내를 구해주세요. 지금은 건물이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키시오. 내 가족이 저 안에서 죽어가는데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고객님, 제발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구조 작업에 방해만 됩니다. 우리 명숙이가 저기 있다니까요. 제발 한 번만 들여보내주세요. 그는 맨손으로 날카로운 콘크리트 잔해를 파헤치며 밤새도록 미친 듯 절규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찢겨 피가 낭자했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사흘 뒤 구조대원이 명숙의 이름표가 붙은 유류품 봉투를 건네주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신분증입니다. 생존 가능성은 이제 없습니다. 사람도 못 찾았는데 죽었다니요. 그게 대체 무슨 잔인한 소리입니까? 이 정도 높이에서 건물이 무너졌으면 생존자는 없다고 보셔야 맞습니다. 강호는 명숙의 유류품 봉투를 끌어안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쓰러지고 말았죠. 가족을 잃은 절망감에 그의 심장은 그날 이후로 차갑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을 보냈으면 안 됐는데 내가 천하의 죄인이야. 회상에서 깨어난 강호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사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은 엄마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25년의 세월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엄마는 사고 직후 기억을 잃어버려서 연고지를 찾을 수 없으셨대요. 기억도 없는 상태에서 그 험한 세상을 어찌 어린 너와 버텨냈단 말이더냐. 엄마는 병원 청소와 식당 일을 하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명숙이가 살아있었구나. 내가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울었을까. 아니에요. 엄마는 아빠가 언젠가 꼭 오실 거라며 매일 밤 기도하셨어요. 이 은행을 떠나지 못한 것도 여기서 만나자는 약속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네. 강호는 아내의 지독한 수뇌부 앞에 고개를 깊이 숙이고 가슴을 쥐어뜯었죠. 자네 엄마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네. 엄마는 지금 시장에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전화를 해볼게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제발 빨리 은행 상담실로 좀 와줘. 정말 급한 일이야. 지은아, 무슨 일이길래 그래? 엄마 지금 시장에서 장 보고 있는데. 엄마가 평생을 기다리던 아빠가 오셨어. 우리 아빠가 살아계신다고.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말했잖니. 아니야. 지금 내 눈앞에 계셔. 박강호 성함을 쓰시는 분이 나타났단 말이야. 지은아, 장난치지 마라. 그런 농담은 엄마 가슴을 아프게 한단다. 장난 아니야, 엄마. 통장 개설한 날짜에 의미라도 있는 거야? 이분의 눈 밑에 나랑 똑같은 점이 있으셔. 엄마, 빨리 와. 전화기 너머로 명숙의 거친 숨소리와 무거운 정적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은아, 그게 정말이니? 정말 그 사람이 지금 그 은행에 와 있는 거니? 응, 엄마. 빨리 택시 타고 와요. 아빠가 여기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지은은 전화를 끊고 강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죠. 강호는 딸의 온기를 느끼며 이 세상 모든 재산보다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죠. 제가 좀 급한 마음에 엄마한테 아빠라고 표현했네요. 괜찮으시죠? 그럼 괜찮고 말고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정말 미안하다. 그럼 저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더 확인할 일이 뭐가 있겠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족을 지킬 게다. 아빠, 엄마 오시면 다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꼭요. 상담실 밖에서 명숙이 탄 택시가 급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거칠게 멈췄습니다. 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문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호히 걸었죠. 은행 정문으로 급히 들어서는 명숙의 야윈 어깨가 강호의 시야에 들어왔죠. 지은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소중하게 보관해온 파란색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통장은 명숙이 25년 동안 자신의 목숨처럼 지켜온 유일한 보물과도 같았었죠. 아빠, 엄마 통장이에요. 엄마를 마주치기 전에 한 번 더 보시겠어요? 강호는 지은이 내미는 통장을 건네받으며 손끝을 아주 미세하게 떨며 숨을 죽였습니다. 통장 겉면에는 우리의 이세를 위하여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는 지난 어느 날 명숙에게 쓴 손편지의 일부 조각이었죠. 강호는 자신의 예전 필체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지은아, 이건 내가 아내에게 쓴 손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란다. 이 글씨가 정말 아빠가 적어주신 것이 맞나요? 저는 매일 보며 아빠를 그렸어요. 그렇단다. 우리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었지. 내가 어찌 이것을 잊겠느냐. 엄마는 아빠도 같은 마음일 거라며 항상 베개 옆에 두셨어요. 명숙이가 나를 원망하지 않고 이토록 오래 기다려 주었단 말이냐. 강호는 통장 속에 찍힌 매달 입금된 소액의 기록들을 한 줄씩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5만 원, 10만 원씩 찍힌 숫자들은
명숙의 눈물겨운 사투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죠. 혼자서 너를 키우며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 엄마는 식사를 거르면서도 이 통장에 입금하는 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밝게 웃으셨어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버텨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성공만을 쫓으며 살았구나. 강호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며 아내의 지독한 수뇌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25년을 기다려준 명숙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통곡을 했었죠. 내가 가진 수천억의 재산보다 이 낡은 종이가 훨씬 더 값지고 고귀하구나. 강호는 통장을 어루만지며 다시는 이 소중한 인연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다짐했죠. 25년 전 강호와 명숙이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젊은 강호는 젊은 명숙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 나를 버리고 떠나야만 당신 속이 시원하고 편안하겠어? 후회 없다는 거 맞지? 이미 서류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강호 씨, 구질구질하게 내 발목을 잡는 짓은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래, 앞으로 당신 생각도 안 하고 내 앞날만 위해서 살겠어. 내가 그렇게 지겨워졌을 줄이야. 언젠가 정말 행복한 날이 오거든 이 은행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명숙은 알 수 없는 말을 마지막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강호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떠나고 혼자 살고 싶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일 줄 알았다면 절대로 그녀의 차가운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백화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하필이면 백화점에 있던 명숙은 본능적으로 아랫배를 감싸 안았어요. 무너지는 건물 잔해 속에서도 명숙은 몸을 둥글게 말아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지은아, 무서워하지 마라. 엄마가 너를 꼭 지켜줄 테니 우리 아빠를 같이 기다리자. 명숙은 피를 흘리면서도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라 믿었지요. 자욱한 먼지와 비명 속에서 그녀는 강호의 이름을 부르며 견뎌냈습니다. 강호 씨, 꼭 성공하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혼뿐이라 미안해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명숙은 강호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강호의 창창한 앞날에 자신이 있으면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했었죠. 정말 사랑해서, 정말 아껴서, 정말 애틋해서 떠났습니다. 누구보다 강호가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끝내 뱃속의 아이의 존재조차 알리지 못했죠. 그때의 차가운 명숙의 모습만을 기억하는 현재의 강호가 어디서부턴가 잘못됨을 느끼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그 화려한 훈장들이 이 통장 한 권의 무게보다 가볍구나. 강호는 낡은 통장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훑으며 아내의 숨결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지은은 아빠의 오열을 보며 덩달아 눈물을 흘리며 아빠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죠. 아빠, 엄마는 행복해 하실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지은아,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너의 그 예쁜 어린 시절을 보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아빠. 이제부터라도 우리 같이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명숙이 은행 로비로 들어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죠. 지은아, 엄마 왔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어서 대답 좀 해보렴. 명숙은 숨을 헐떡이며 상담실 안을 들여다보려 까치발을 들고 서 있었죠. 강호는 문 너머로 보이는
명숙의 야윈 얼굴을 보며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명숙아, 내가 여기 있소. 당신을 기다리게 한 못난 남편이 여기 있소. 강호의 목소리는 상담실 문틈을 타고 명숙의 귓가에 조용히 베어들었습니다. 명숙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놓쳤죠. 이 목소리는 정말 그 사람?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상담실 문고리를 잡으려 했지만 어쩐지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문 밖의 용식은 명숙을 보며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죠. 이 여자는 또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밖으로 나가. 용식이 위임장을 흔들며 명숙의 앞을 거칠게 막았습니다. 여보세요.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야? 용식은 명숙의 낡은 옷차림과 야윈 얼굴을 보며 대놓고 무시하며 비열하게 웃었죠. 이봐요. 당장 여기서 당장 밖으로 나가란 말이야. 명숙은 용식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겁을 먹으면서도 상담실 안에 강호를 보려 했죠. 저기 우리 지은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만나야 할 사람이 저 안에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감히 사기를 치려고 들어. 여긴 자네 같은 사람 안 받아. 말을 해도 안 통하자 용식이 명숙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강호가 용식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강용식? 내가 감히 내 가족에게 손을 대는 것이냐? 회장님, 지금 제정신이 아니셔서 그래요. 이 여자는 그냥 돈을 노린 거지예요. 조작된 위임장 하나로 내 인생의 소중한 결정권까지 훔칠 수 있다고 믿었느냐? 강호의 일갈에 은행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아주 깊은 고요함이 찾아왔죠. 명숙이 강호에게로 가느다란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강호 씨, 정말 당신 맞나요? 25년을 꿈에서만 만나던 당신이 맞나요? 명숙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리자 용식은 다급하게 비서들을 불러 문을 막게 했죠. 당신들 뭐하고 있어? 당장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 회장님의 안정을 해치잖아. 강호는 용식의 비열한 행태를 쏘아보며 한 걸음씩 단호히 걸었죠.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내 소중한 아내와 딸을 건드릴 수 없음을 명심하도록 해. 강호는 단호한 걸음으로 상담실 문을 향해 걸어가며 용식의 가슴을 밀쳐냈었습니다. 아내, 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장님,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용식은 강호의 갑작스러운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흉하게 넘어졌죠. 회장님,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래요. 저 용식입니다. 이 여자가 아니고 저를 챙겨야죠. 그의 가슴속 깊은 응어리가 명숙의 체온과 닿는 순간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은은 아빠와 엄마의 재회를 보며 감격에 겨워 목 놓아 울며 부모님께 안겼었죠. 용식의 탐욕은 이제 강호가 내뿜는 거대한 가족의 사랑 앞에 아주 무력했습니다. 강호는 명숙의 야윈 얼굴을 어루만지며 살아있어 주어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었죠. 명숙아, 내가 많이 늦었지. 이제는 절대로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오. 강호 씨,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가 당신과 지은이를 위해 남은 평생을 다 바칠 것이니 나를 꼭 믿어주구려. 믿어요. 당신이 언젠가 올 거라는 걸 저는 단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강호는 아내를 품에 더욱 세게 안으며 용식을 향해 마지막 경고의 눈빛을 보냈죠. 용식은 이제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음을 직감하고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지은은 아빠와 엄마의 손을 동시에 잡으며 이제야 가족이 완성되었음을 느꼈죠. 은행 안에는 세 사람의 흐느낌과 기쁨의 웃음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사촌 용식이 비명을 지르며 세 사람의 사이를 거칠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연극이야. 박 회장님, 정신 좀 차리란 말입니다. 용식은 명숙이 들고 있던 낡은 통장을 가리키며 사기꾼이라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는 당신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가짜예요. 당장 그 통장 내놔요. 강용식 상무, 자네가 감히 내 아내와 딸에게 손을 대고 모욕을 준단 말인가. 강호는 명숙을 등 뒤로 숨기며 용식을 향해 벼락 같은 불호령을 내렸었죠. 무슨 아내요? 당신 아내는 25년 전에 죽었다고 서류에 적혀 있어요. 지금 그 가짜 서류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핏줄이 진실을 말한다. 용식은 위임장을 높이 흔들며 은행 직원들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여기 경찰 좀 불러요. 이 사기꾼 여자가 회장님을 홀리고 있어요. 그 입 다물지 못할까? 내 가족을 사기꾼이라 부른 죄를 어찌 감당하겠느냐. 상무님, 지금 하시는 행동은 무례함을 넘어 범죄에 가깝다는 걸 모르십니까? 강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용식을 쏘아보며 은행홀이 울리도록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가족을 모욕한 자의 끝이 어떠한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는 비서에게 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고는 서리빨 같은 기세를 뿜었었죠. 강호는 용식이 생명줄처럼 쥐고 있던 위임장을 단번에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따위 조작된 종이 뭉치 하나로 내 인생을 훔칠 수 있다고 믿었느냐? 강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임장을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뿌렸죠. 하얀 종이 조각들이 용식의 발등 위로 비참하게 떨어져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금고를 위한 탐욕이었겠지. 이 사악한 놈아.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재산이 엉뚱한 곳에 새나갈까 걱정했어요. 엉뚱한 곳이라니? 내 아내와 내 딸이 엉뚱한 곳이란 말이냐? 대답해봐라. 용식은 강호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회장님,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자네가 우리 가족에게 준 고통을 생각하면 죽음도 아깝지 않다네. 강호는 주머니에서 개인 휴대폰을 꺼내 직통 번호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죠. 오 변호사, 지금 당장 법무팀과 수행원들을 데리고 이 은행으로 오게나. 네, 회장님, 이미 모든 서류 준비해서 은행 정문 앞에 대기 중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강호의 전담 법무팀이 일렬로 서서 용식을 차갑게 에워싸며 압박했었죠. 강용식 상무님, 당신을 사문서 위조 및 공갈 혐의로 즉시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냉정한 선고에 용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다 모함입니다. 회장님, 제가 상속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쓴 거예요. 상속자? 내 딸이 여기 살아있는데 누가 감히 상속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 강호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용식의 면전에 단호하게 일갈했습니다. 상속 재산을 탐내 일륜을 저버린 자는 오늘부로 가문에서 영구 제명한다. 회장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상무님 밑에서 개처럼 일했잖아요. 개처럼 일한 것이 아니라 쥐새끼처럼 내 뒤를 파먹은 것을 내모를 줄 알았나?
용식의 추악한 몰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강호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잘 됐다. 저런 나쁜 놈은 당장 감옥에 보내야지. 회장님 멋지십니다. 여보세요.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박 회장 사촌이야. 용식은 비명을 지르며 경찰들에 의해 비참하게 은행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흘린 위임장 조각들은 바닥을 뒹굴며 주인 잃은 쓰레기가 되었었죠. 지은은 아빠의 단호한 보호 아래 엄마와 함께 강호의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평생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지은아, 이제는 누구도 너희를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단다. 강호는 명숙의 떨리는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죠. 명숙 씨, 이제 우리 고생 끝났소. 집으로 가서 못다한 이야기를 합시다. 당신 곁이라면 어디든 좋아요. 살아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행 안의 사람들은 세 사람을 향해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 가족들 참 복받았네. 25년 만에 만났다니 정말 영화 같아. 강호는 지은과 명숙의 손을 양옆에 잡고 승리자가 되어 문으로 향했죠. 25년 전 실패했던 약속을 마침내 지킨 남자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은행 정문을 나서는 순간 비가 그치고 찬란한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죠. 김 비서, 당장 차 문을 열게. 이제 내 귀한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가야겠네. 강호는 기다리던 비서에게 명령하며 뒷좌석 문을 직접 정중히 열었습니다. 백만장자 회장이 직접 문을 열어주는 모습에 비서는 고개를 깊게 숙였었죠. 명숙은 강호의 따뜻한 눈빛을 확인하며 벅찬 감동에 다시 눈물을 훔쳤죠. 여보, 우리가 같이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명숙 씨, 그 집은 이제 당신과 지은이의 온기로 채워질 거요. 지은아, 아빠 차에 타렴. 이제부터는 내가 이 차의 주인이나 다름없단다. 와, 저 이렇게 멋진 차는 태어나서 처음 타봐요. 너무 신나요. 세 사람이 차에 올라타자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호는 차 안에서도 두 사람의 손을 깍지 낀 채 절대로 놓지 않았었죠. 그동안 아빠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100배 1000배로 보상하며 삶아.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 저희를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다 얻었어요. 명숙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창밖의 찬란한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하늘이 참 맑네요. 꼭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같아요. 그러게 말이요.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이제야 완전히 거친 모양이구려. 달리는 차 안에서 세 사람의 손은 단단히 묶여 풀릴 줄을 몰랐습니다. 저택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늘어선 가로수들이 그들을 환영하는 듯 했죠. 강호의 가슴 속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백만장자라는 타이틀보다 아빠와 남편이라는 이름이 더 좋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잡는 데 있음을 깨달았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세 사람의 미소는 저녁 노을보다 더 붉고 아름답게 차 안을 채웠습니다. 이제 고독했던 백만장자의 저택에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채워질 것입니다. 강호는 지은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앞으로 다가올 눈부신 내일을 그렸죠. 사랑한다. 명수가,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딸 지은아, 정말 고맙구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엔진 소리에 섞여 행복한 멜로디처럼 퍼져나갔죠.
그들의 뒷모습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25년의 이별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강호는 차 안에서 명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여보, 이제는 아프지 마요. 우리 지은이랑 행복하게만 살아요. 명숙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강호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며 흘러갔습니다. 강호는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영원한 사랑을 다시 맹세했죠. 거대한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자 차가운 한기 대신 따스한 햇살이 세 사람을 반겼습니다. 강호는 명숙의 야윈 손을 꼭 잡고 저택의 가장 중심인 거실 한복판으로 안내했었죠. 명숙 씨, 이 집이 너무 낯설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어서 잠을 설쳤구려. 아니에요. 저에게는 과분하고 화려한 곳이라서 죄송해요. 명숙은 눈이 부신 듯 고개를 숙였고 강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미소를 지었었죠. 강호는 품에서 25년의 한이 서린 빛바랜 적금 통장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는 거실 중앙의 대리석 장식장 위에 그 낡은 통장을 정중하게 안치했었지요. 이 통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서로를 찾지 못했을 것이니 참으로 귀한 보물이요. 아빠, 저 통장이 우리 가족을 다시 묶어준 기적의 끈인 것만 같아요. 지은은 통장 옆에 서서 아빠와 엄마의 손을 포개어 잡으며 활짝 웃음을 보였습니다. 지은아, 이제는 저 통장 속의 숫자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내게 주고 싶구나. 고맙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강호는 거실을 채우고 있던 차가운 검은색 대리석 장식품들을 모두 치우게 했습니다. 김비서, 저 딱딱한 돌덩이들은 당장 다 치우고 명숙 씨가 좋아하는 꽃을 가져오게. 회장님, 분부하신 대로 사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야생화 화분들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비서들이 줄지어 들어오며 거실 창가마다 형형색색의 따뜻한 화분들을 채웠었죠. 어머나, 이 예쁜 들꽃들을 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감사해요. 명숙은 꽃향기를 맡으며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순수한 미소를 짓더군요. 강호는 보석함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찻잔을 명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명숙 씨, 화려한 보석보다 이 따뜻한 차 한 잔에 내 진심을 담아 다시 청혼하고 싶소.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다시 아내로 맞아주시는 건가요? 정말 고마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당신은 내 평생 단 하나의 아내이자 내 목숨이나 다름없소. 강호는 명숙의 주름진 손가락에 반지가 아닌 자신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전했죠. 여보, 저도 당신 곁에서 남은 여생을 속죄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명숙은 찻잔에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며 강호의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었죠. 한편 지은은 아빠가 미리 마련해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와, 내 방이 이렇게 넓고 예쁘다니. 아빠가 저를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지은은 가방에서 명숙과 강호가 젊은 시절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아빠의 서재에서 찾아낸 사진들과 하나씩 대조하며 가족의 조각을 맞췄죠. 이제야 우리 가족의 비어있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지은은 사진 속 부모님의 앳된 얼굴을 매만지며 잃어버린 세월의 간극을 메웠습니다. 강호는 방문 너머로 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환원하기로 했죠. 김비서, 내 모든 자산을 가족의 이름으로 환원하는 재단을 당장 설립하도록 하게.
회장님, 그 막대한 금액을 전부 출연하시는 겁니까? 법적 절차가 복잡할 텐데요.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가족의 미래는 영원한 것이니 한 푼도 아깝지 않네. 강호는 명숙과 지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친 부를 내놓았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찾아오자 강호는 비서들을 모두 물리고 직접 주방으로 향했었죠. 회장님, 요리는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직접 하시기엔 위험하고 힘듭니다. 아니네. 내 손으로 직접 내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꼭 대접하고 싶네. 강호는 서툰 칼질로 야채를 다듬으며 명숙이 그리워하던 고향 음식을 준비했지요. 여보, 칼질이 너무 위험해 보여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숙은 주방으로 들어와 강호의 곁에서 조용히 채소를 씻으며 손길을 보탰습니다. 명숙 씨, 자네와 이렇게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네. 저도요. 25년 전 단칸방에서 꿈꾸던 미래가 지금 현실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주방에서 서로의 손이 닿을 때마다 수줍은 연인처럼 얼굴을 붉혔었죠.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강호가 직접 만든 소박한 된장찌개를 마주했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아빠가 만드신 거예요? 냄새가 좋아서 침이 고여요. 그래, 지은아, 맛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아빠의 사랑만큼은 가득 담았단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당신 솜씨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강호는 명숙과 지은의 접시에 반찬을 쉴 새 없이 놓아주며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자네들 먹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구려. 이제야 진짜 집 같은 기분이 드네. 아빠, 저도 아빠를 위해 맛있는 거 많이 배워서 매일매일 해드릴게요. 식탁 위에는 25년의 공백을 메우는 따뜻한 이야기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강호는 딸이 숟가락을 드는 모습조차 놓치기 아깝다는 듯 뚫어지게 보았죠. 지은은 그동안 엄마와 겪었던 소박하고 치열했던 삶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은행에서 고객들의 고충을 듣던 지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심지가 있었죠. 강호는 지은의 성숙한 태도를 보며 미안함과 기특함이 동시에 교차했었습니다. 그는 이제 딸에게 단순한 부가 아닌 더 큰 가치를 물려주기로 결심했죠. 강호는 지은의 고운 손을 투박한 손으로 감싸쥐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은행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우리 재단에 보태주면 좋겠구나. 아빠, 제가 그토록 크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의 성실함과 사람을 대하는 그 진심 어린 눈빛이 재단에 꼭 필요하단다. 강호의 단호하고도 따뜻한 눈빛은 지은의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죠. 사실은 너무 과분한 제안이라 가슴이 떨리고 조금 무섭기도 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잠시 망설였지만 아빠의 손등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죠. 너는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정직한 내 딸이니 아빠는 너를 전적으로 믿는다. 아빠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강호는 지은의 눈동자에서 과거 명숙이 보여주었던 강인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지은은 아빠의 든든한 신뢰 아래 더는 가난이나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죠. 네, 아빠. 아빠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볼게요. 지은의 당당한 대답에 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딸을 대견하게 보았습니다. 오냐, 내 딸아, 너의 그 당당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딸의 머리를 부드러운 손길로 쓰다듬어 주었죠.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정원으로 나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감상했죠. 명숙 씨, 내일 당장 지은이의 호적을 정정하러 갑시다. 내 딸로 당당히 올립시다. 진짜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지은이가 아빠 성을 갖게 되어 기뻐요. 그동안 이름 없이 살게 해서 미안하오. 이제는 박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리다. 강호는 명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었지요. 여보, 사실 제가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때도 당신 이름만은 기억났어요. 이럴 수가, 기억을 잃은 그 지옥 같은 순간에도 내 이름을 품고 있었단 말이오? 네, 박강호라는 이름이 제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져서 잊을 수 없었어요. 명숙의 고백에 강호는 그녀를 더욱 세게 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다시 흘렸습니다. 강호는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자 심장 통증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은아, 너도 이리 오너라. 우리 세 사람 이제는 절대로 떨어지지 말자꾸나. 지은은 아빠와 엄마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찰떡궁합 가족이에요. 그래, 지은아, 내일은 우리 셋이 같이 지은이 이름 적힌 새 통장도 만들러 가자. 와, 너무 좋아요. 아빠가 만들어주시는 통장은 평생 값으로 간직할 거예요. 정원의 나무들이 밤바람에 기분 좋게 흔들리며 세 사람의 재회를 축복했습니다. 고독했던 백만장자의 저택은 이제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죠. 강호는 하늘의 별을 보며 죽은 줄만 알았던 가족을 돌려보내준 신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오, 명숙 씨, 그리고 사랑한다. 내 딸 지은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고맙구나. 저도요, 아빠. 우리 이제 매일매일 웃으면서 행복하게만 살기로 약속해요. 약속하마, 내 남은 생은 오직 너희 두 사람을 웃게 만드는 데만 쓰겠다고. 명숙은 강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25년의 한을 눈물로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원에는 오직 따스한 달빛과 가족의 온기만이 남았죠. 박강호 회장은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평온한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저택을 지키던 차가운 검은 대리석 식탁을 완전히 치우게 했었죠. 대신 그 자리에는 가족들이 서로 마주 앉을 수 있는 따뜻한 나무 식탁이 왔습니다. 여보, 이 식탁은 나무 냄새가 좋네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명숙은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과 밥을 정성껏 차려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진짜 집의 모습이라네. 명숙 씨, 밥 냄새가 좋구려. 당신이 맛있게 드셔주시는 것만 봐도 저는 배가 불러요. 명숙 씨,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며 삽시다. 그럴게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도 이제는 웃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강호는 이제 신문을 보는 대신 지은과 오늘의 일정을 세심하게 상의하기 시작했죠. 지은아, 오늘 재단 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준비는 모두 잘 마쳤느냐? 네, 아빠. 어제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답니다. 우리 딸이 대견하구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이 아빠에게 말해라. 아빠의 응원만 있으면 충분해요. 저 멋진 이사장이 되어서 돌아올게요. 강호는 지은의 출근길을 대문 앞까지 직접 배웅하며 소박한 일상의 감사를 느꼈죠. 지은아, 운전 조심하고 무리하지 마라. 아빠는 내 건강이 제일이란다. 걱정 마세요, 아빠. 이따 저녁에 엄마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약속? 강호는 멀어지는 딸의 차를 보며
백만장자라는 이름 뒤에 공허함을 씻어냈습니다. 명숙은 정원의 꽃들을 정성껏 가꾸며 강호와 함께할 노년의 계획을 세웠었죠. 여보, 우리 이 꽃들이 다 피면 같이 근처 공원으로 산책하러 가요. 좋구려. 당신과 걷는 길이라면 세상 어디든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이요. 강호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명숙과 함께 매일 아침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죠. 당신과 발을 맞춰 걷는 이 시간이 제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저도요, 당신 손을 잡고 걷는 이 길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은 25년의 공백을 메우듯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포개졌죠. 며칠 뒤 강호의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정원에 모여 작은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직접 고른 케이크인데 정말 예쁘지 않나요? 지은은 예쁜 촛불이 켜진 케이크를 조심스레 들고 나오며 환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지은아. 내 평생 이렇게 행복하고 마음 편한 생일은 처음이구나. 자, 아빠. 이제 눈 감고 소원 비신 다음에 촛불을 힘차게 꺼주세요. 어서요. 강호는 소중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평생 웃을 수 있게 해주소서. 강호가 촛불을 끄자 지은과 명숙은 약속이라도 한 듯 뜨거운 박수를 쳤었지요. 생신 축하드려요, 여보. 이 편지 속에 제 진심을 조금 담아봤어요. 명숙은 25년 전 사고 직전 미처 전하지 못했던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 날이 오기를 저는 매일 밤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가슴에 품으며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었죠. 명숙 씨,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확인하게 되어 미안하고 고맙구려. 지은은 아빠와 엄마의 다정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두 분 다 여기 보세요.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앨범에 들어갈 사진이에요. 지은아, 이 사진은 인화에서 내 서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마. 좋아요, 아빠. 이제부터는 슬픈 사진 말고 행복한 사진만 가득 채우기로 해요. 사촌 용식은 이제 저택 근처에 얼씬도 못할 만큼 가문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죠. 그가 떠난 자리에는 오직 평화로운 새소리와 가족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나쁜 기억은 다 버리고 이제 우리 셋의 미래만 생각해요. 이별은 아팠지만 그 시간 덕분에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새길 수 있었죠. 파티가 끝난 후 강호는 명숙이 가져온 낡은 통장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명숙 씨, 이 통장이 아니었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안 가오. 그러게요. 저 통장이 당신과 저를 잇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나 봐요. 강호가 무심코 통장의 맨 뒷장을 넘겨보던 순간 그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통장 맨 마지막 빈칸에 명숙이 사고 직전 적어두었던 글귀를 발견한 것이죠. 강호 씨, 당신 아이가 생겼어요. 박진은, 우리 이제 진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강호는 그 문구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한 충격을 받으며 주저앉았죠. 명숙 씨, 이 말이 사실이요? 지은이가 우리 아이였단 말이요? 네, 사고 나기 불과 며칠 전에 알게 되었는데 미처 말을 못했어요. 명숙은 지은이 바로 그날의 기적이었음을 설명하며 참아온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당신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내가 그날 당신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었더라면
내가 죽일 놈이요. 아니에요. 사고 속에서도 지은이가 살아남은 건 당신의 사랑 덕분이었어요. 강호는 지은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우리에게 온 것이 하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구나. 지은은 뒤늦게 알게 된 자신의 탄생 비화에 아빠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저 아빠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요. 강호는 딸을 더욱 깊고 뜨겁게 껴안으며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사랑한다. 지은아,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란다. 저택의 불빛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환하게 빛나며 주위를 따뜻하게 비췄죠. 고독했던 백만장자의 전설은 이제 가족의 아름다운 동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호는 명숙의 손을 꼭 잡은 채 정원의 평화로운 밤 풍경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명수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고맙다. 저도 고마워요. 이제는 우리 헤어지지 말고 다음 생까지 함께해요. 저택의 담장을 넘어 퍼지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죠.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강호의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오직 사랑의 고독만이 가득 차올랐죠. 달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긴 밤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일은 우리 셋이 같이 아빠가 봐둔 멋진 바다로 여행을 떠나자꾸나. 와, 바다요? 너무 좋아요. 엄마랑 예쁜 옷 입고 아빠랑 사진 많이 찍을래요. 그래, 지은아, 아빠가 우리 지은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명숙의 행복한 목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지며 축제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될 것이었죠. 강호는 눈을 감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 지금임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돈이 아니라 손을 잡는 게 행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저택 위로 영원한 평화와 축복이 가득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박강호 회장과 그의 가족은 이제 진정한 백만장자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은 그렇게 영원히 식지 않을 온기가 되었죠. 강호는 명숙과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천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25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엇갈렸던 강호와 명숙은 은행에서 기적처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강호는 평생 모은 재산보다 소중한 아내와 딸을 품에 안으며 진정한 승리와 행복을 쟁취했지요. 반면 회장님의 위기를 틈타 재산을 가로채려던 욕심 많은 사촌 용식은 결국 간방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부와 명예를 쥐고 있어도 우리 인생을 채우는 건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라는 걸 배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과 인연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가장 값진 보물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랜 세월 아내를 찾아 헤맨 강호에게 또는 모진 세월을 버텨낸 명숙에게 전하고 싶은 말 댓글로 달아주시겠어요? 천사연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평생 쓸 복이 채워지고 남은 인생 날마다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